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새로운 대전원 제 세 번째 2차 함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2차 함수의 뜻과 기본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중1 때부터 공부했었습니다. 중1 때는 함수, 그렇죠? 중2 때는 1차 함수, 그렇죠? 그리고 중3 때 이제 2차 함수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은 함수로 끝을 맺습니다. 함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중1 이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2차 함수 바로 가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일단 함수는 xy가 있어야 되겠죠. xy가 있어야 된다. xy가 식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플러스 2 이럴 때는 이때 xy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xy가 방정식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4, 뭐 x 빼기 y는 3 이와 같은 방정식에 있는 이 xy는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인데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르죠. 자, 함수에 쓰이는 이 xy 문자는 뭐라고 하냐? 변수라고 하죠. 변하는 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 값도 변하죠. x가 변할 때 y 값이 하나씩 변하면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배웠었고, 자, 앞에 2차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y는 x에 관한 식은 식인데 몇 차식? 우리는 2차식. 이렇게 써지면 우리는 이것이 2차 함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2차 방정식과 거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y는 x제곱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죠. 왜? y가 x에 관한 2차식이에요.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2차 함수입니다. y는 x제곱 빼기 4 2차 함수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2차 항만 있으면 되는 거죠. 2차 항만 있으면 우변에,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이 y 대신에 이 y를 뭘로 써도 상관없냐면 우리 fx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fx로 써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함수를 fx라고 한다. f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니셜인 거죠. y는 뭐라고 써도 되지만 fx는 뭐라고 써도 2차 함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의할 게 있죠.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제곱. 자, 이와 같은 것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왜 2차 함수가 아니냐? 얼핏 보아서는 이것도 x제곱 있고 이것도 x제곱 있으니까 2차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전개해보면 x 플러스 2제곱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었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x제곱 하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x제곱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몇 차식이 남습니까? x에 관한 1차식이 남죠.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2차식을 가장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2차 함수임을 조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x에 관한 2차식이면 이것은 우리가 2차 함수다. 물론 왼쪽에는 y 또는 fx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거 헷갈려요.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선생님 이거 분모에 x에 관한 2차식 있네요. 이거 2차 함수 아닌가요? 이거 2차 함수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2차 함수는 x에 관한 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분모에 있는 식은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내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와 같은 것을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분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유리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 주의하시고요. 자, 간단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함수의 함수값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 함수값. 함수값을 기호로 FA라고 합니다. FA. 우리 이미 중1 때, 중2 때 했었어요. 자, 이거의 뜻은 뭐냐? 이게 무슨 값이냐? X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A일 때의 Y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함수값을 구할 때는 Y는 X제곱 이런 형태보다는 fx는 x제곱 이런 형태를 많이 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y로 시작하지 않고 fx로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f의 2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x가 얼마일 때의 2일 때의 y값이니까 이 주어진 오른쪽 식에다가 x값 대신 얼마? 2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이 값이 뭐냐면 x가 2일 때의 함수값, 다른 말로 간단하게 f의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차 함수 때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다. 이때 뭘 구하라?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무엇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자, 항상 조심할 거는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 2차 함수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2차 함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그래프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일단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성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가장 간단하다라고 하면 아까 적어드린 y는 x 제곱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죠? 2차 함수이면서 가장 식이 간단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살짝 또 바꿔서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들을 지금부터 바꾸는 것을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기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교과서에 기본형 이런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우리 항상 뭐 대응표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와 같은 표를 만든다. 무슨 표예요? x값과 y값을 이렇게 놓고 x값 대신에 임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를 넣어보는 거야. 0 넣어보면 0제곱은 0, 1 넣어보면 1제곱은 1, 2 넣어보면 2제곱은 4 이렇게 넣어보고 반대로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제곱은 1 제곱하면 음수는 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제곱은 4. 아, 땡땡땡 땡땡땡 여기도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한없이 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표를 그렸다면 이와 같은 표를 가지고 대응표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와 같은 좌표 평면 위에다가 x값과 y값을 순서상으로 하는 좌표를 만드는 거죠. 0,0 이거는 1,1 이걸 2,4 이거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자, 표현해보면 0,0 그다음 1,1 자, 그 다음 2,4 이렇게. 자, 그러면 2,4 여기 있죠. 마이너스 1,1 여기 있죠. 마이너스 2,4 여기 있죠. 야, 이거 점을 또 나타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인데요. 이미 우리 중1 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해봤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다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겠죠. 이 사이사이도 있고 이 사이사이도 있고 이 사이사이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연결했더니 뭐가 나오냐?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습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는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직선이라고 하죠.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직선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 그래프는요.
요렇게 생겼거나 이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뭐라고 부를 거냐? 포물선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자, 포물선의 뜻은 물건을 던졌을 때 생기는 선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휙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던질 때 생기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 이차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크게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를. 자, 그다음 용어가 또 있어요. 잘 보시면 이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2차 함수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도형입니다. 즉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좌우 대칭이에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쵸?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좌우 대칭이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좌우 대칭이죠. 이때 이 대칭 축을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어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이고 포물선은 선대칭인데 그 직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포물선과 축이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에서 만나죠. 여기에서 만나죠. 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점, 가장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포물선, 축, 꼭지점 이 세 가지 용어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차 함수는 무슨 모양? 포물선 모양. 아시겠죠? 포물선은 무슨 대칭? 선대칭. 그 선을 뭐라고 한다? 축이라고 한다.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맨 아래에 있거나 맨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무슨 점?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죠? 자, 이때 보면 아, 무슨 모양이구나? 포물선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꼭지점 찾아볼까요? 꼭지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꼭지점이죠? 이거를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좌표는 얼마인가요? 이게 무슨 점이죠? 원점이니까 아, 0,0을 가지고 있구나. 꼭지점으로. 자, 그 다음 축은 어디 있죠? 이게 축이죠? 이 축이 뭐랑 똑같습니까? y축과 같네요. 아, 그래서 축은 y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중2 때 이걸 식으로 x는 0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중2 때 이런 거 배웠다고. 1,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x는 1이죠. 왜? y값은 변해도 항상 x값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비슷하게 1, 2, 0,2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y는 2라고 하죠. 왜? x값은 변하지만 y값은 항상 2로 일정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y축을 잘 보시면 y값은 변하지만 x값은 얼마로 일정합니까? 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x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를 계속 배울 텐데요. 2차 함수의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이라고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 0,0이고 축은 y축, 다른 말로 하면 x는 여기구나.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x값 대신에 0을 넣어보세요. 0이네요. x값 대신에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1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찬가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겠네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4겠네요. 자, 요것을 한번 이 좌표 평면 위에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자, 보세요. 첫 번째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 아까 분명히 제가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랬는데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차이점 때문에 등장했죠? 아,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이 형성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를 뭐라고 하냐? 볼록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볼록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시면 이거는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죠. 그쵸? 이건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면 포물선의 모양은 크게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구나. 그럼 언제 아래로 볼록하니라고 했을 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닌가? 언제 위로 볼록하니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무조건 두 개를 찾는다 그랬죠. 뭘 찾는다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 얘도 꼭지점이 여기 있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똑같네요. 쟤랑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0,0이네요. 또 뭘 찾는다 그랬죠? 축 찾는다 그랬죠? 이것도 축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축의 방정식, 축이 어디입니까? y축이죠? 다른 말로 하면 x는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났더니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요. 맞습니까? 아, 일단 우리 한번 그럼 체크해 볼게요.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가 똑같나요? 그쵸. 꼭지점이 똑같네요.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똑같네요. 뭘로 똑같죠? 원점으로 똑같습니다. 또 뭐가 똑같죠? 축이 똑같네요. 축이 y축으로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x는 0으로 같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의 차이가 있죠. 그쵸? 얘는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한 게 있고 위로 볼록한 게 있다. 아래로 볼록한 건 어쩔 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제가 a라고 썼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는 것 같아. a가 0보다 작았더니 위로 볼록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좀 더 그래프를 좀만 더 해석해 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죠.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y값이 감소했다가 y값이 증가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y값이 증가했다가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y값이 증가했다가 y값이 감소한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잖아. 그쵸?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x제곱의 앞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냐? y는 x제곱으로부터 y는 2x제곱하고요. y는 2분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 거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부터 y는 마이너스 2x제곱하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을 좀 크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고요. 일단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짠! 짠! 자, 아까 y는 x제곱은 1,1, 2,4, 1,1, 2,4 이걸 지났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제가 그렸고요. 됐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짠, 짠 헷갈리니까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뭘 그릴 거냐? 두 번째,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일단 0 넣으면 똑같이 0인 건 똑같죠. 1을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이게 1이었는데 2배가 됐으니까 y값이 정확하게 2배가 되네요. 마찬가지 2를 넣으면 얘일 때는 4인데 2를 곱했으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8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도 2배가 상승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2배가 상승하니까 요게 뭐가 될 거냐면 노란색이 y는 2x제곱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역시나 똑같이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배로 하락하죠. 후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아, 이 노란색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0,0은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 0을 넣으면 0인데 1을 넣어보시면 원래는 1이었는데 여기서는 1이었는데 절반이잖아요. 그럼 아까와 반대로 거꾸로 절반이니까 얘 절반만 가는 거죠. 마찬가지 2일 때 4인데 절반이니까 2를 지나겠네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도 절반, 마이너스 1일 때도 절반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뭐가 될 거냐면 이 주황색이 y는 2분의 x제곱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 반대쪽도 이렇게 여기를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아,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6개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계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바로 y는 x제곱 앞에 숫자가 붙어있는 가장 쉬운 형태죠. 맞습니까? 즉 y는 숫자 x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공통점도 생기고 차이점도 생기네요. 자, 첫 번째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인데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다 똑같죠. 여기라고 다 똑같다고요. 아, 이렇게 생겨있는 모든 친구들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이구나 0,0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이 똑같죠. 축이 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 y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림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축이 y축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x는 0입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x는 0 이걸 알려주시나요? y축만 쓰면 좋은데 자,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 계속 식이 바뀔 거예요. 식이 바뀔 때 이건 사라지지만 이건 계속 이런 형태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공통점 또 있나요? 없죠. 자, 차이점 찾아볼게요. 차이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친구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고요. 즉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인 게 있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이 세 개의 공통점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가 2, 1, 2분의 1 다 무슨 수입니까? 양수네요. 우리 아까는 예상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마찬가지 위로 볼록한 이 세 개의 형태를 봤더니 x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어떻습니까? 음수네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이 6개의 그래프에 또 다른 차이점이 보이죠. 뭐가 틀려요? 이게 틀리죠. 이게 모양이 살짝 다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노란색은 그래프의 폭이 좀 좁고 하얀색은 좀 넓고 주황색은 가장 넓구나 라는 거죠. 마찬가지 노란색은 좁고 하얀색은 크고 주황색은 가장 크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폭은 뭐가 결정해 주냐를 또 잘 봤더니 2, 1, 2분의 1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습니까? 좁아지죠. 2가 1보다 좁고 1이 2분의 1보다 좁잖아. 숫자가 커지면 오히려 폭은 좁아지네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수가 더 크죠. 음수니까.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2가 폭이 가장 좁아요. 그럼 헷갈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의 절대값을 씌워보세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보다 크죠. 마찬가지 여기는 뭐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좁아진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음수일 때도 절대값이 커지면 폭은 좁아진다고요. 이게 폭을 결정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잘 보시면 제가 색깔별로 노란색, 노란색, 하얀색, 하얀색, 주황색, 주황색을 잘 보시면 이 두 개씩은 다 어떨까요? 포개면 포개지겠죠. 뭐에 대해서 포개질까요? 바로 뭐에 대해서 포개져요? 이 축에 대해서 포개지죠. 노란색끼리 접으면 포개진다고. 하얀색끼리 접으면 포개지죠. 주황색끼리 접으면 포개지죠. 아, 결국 뭐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A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즉 2-2 절대값이 2로 갔죠. 1 마이너스 1 절대값이 같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의 절대값이 같으면 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포개어진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 전문용어로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y는 x제곱, 2번 y는 3x제곱, 3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4번 y는 2x제곱, 5번 y는 마이너스 3x제곱. 자, 이렇게 5개를 일단 주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1번. 자, 위 5개 중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것을 구하시오라고 해봅시다. 자, 볼록성은 뭐 갖고 따진다고 그랬습니까?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 이 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은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이건 어떻다는 소리예요? a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정답 구해보시면 몇 번, 1번, 2번,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것은 이라고 구해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것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겨있는 모든 식들의 꼭지점은 다 어디라고요? 0,0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은 이라고 해봅시다. 가장 넓은 것은 해볼까요? 넓은 것. 가장 넓은 것.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그래프의 폭이 줄어들려면 A의 절대값이 커져야 된다고 했고 넓어지려면 오히려 A의 절대값이 작아야 된다고 했다. 우린 절대값을 구해봐. 이거의 절대값은 1, 이거의 절대값은 3, 이거의 절대값은 2분의 1, 이거의 절대값은 2, 이거의 절대값은 3. 넓어야 되니까 이 A의 절대값이 작아야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이거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가장 좁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좁다라는 것은 A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이 큰 게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과 5번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함수는 뭐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기는 것, 이렇게 생기는 것을 찾으라라고 했죠. 이건 어떤 거라고요? A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그럼 절대값이 서로 같은 게 몇 번과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2번과 5번이었으니까 아, 이것도 2와 5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2차 함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대단히 많은 걸 했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2차 함수의 함수값 설명드렸고요.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 포물선, 축, 꼭지점에 관련된 용어 설명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거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자,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 그래프의 폭,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성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여기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꼼꼼하게 여러 번 보셔야지만이 다음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